네, 안녕하세요. 생명통합포럼 공동대표 임병구입니다. 연휴 전날이라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이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풍요로운 명절 추석입니다. 오늘의 교육이 주제가 교육인데 시민성 교육이지만 학교 교육과 포괄해서 교육 문제를 다루는데 내일이 마침 개천절이에요. 우리 민족은 봄을 사랑으로 바꿀 정도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던 민족이라서 아마 시민성이 부족한 국민들도 교육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봄이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변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위 풍요를 같이 민주주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김거성 교수님이자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에서 수학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전에는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 역할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하셨습니다. 김거성 목사님을 따뜻한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거성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를 함부로 제가 다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 5가지 덩어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란과 국민주권, 그 다음에 시민성, 그 다음에 시민성 교육, 그리고 공정 넘어 공감을 마지막으로 K 디모크라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먼저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내란 극복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내란은 뭐냐? 법적인 의미로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연결된 여러 가지 그 우두머리, 부안해동,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 또는 예비 음모와 선동 이런 내용들이 형법 또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헌법의 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내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두 가지 정신, 이것을 부인하면 그것이 내란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내란의 조건이죠. 그래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 덩어리가 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소수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내란이라고 볼 때 물리력 동원, 이것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시민성의 결함, 시민성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원인하고 현상하고를 함께 봐야지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내란 극복의 큰 그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학교 후배들하고 같은 카톡방에 있는데요. 그 카톡방에서 대선 직전에 그 정보를 이제 공유를 받았습니다. 여기 김영호 장로님도 함께 봤었는데 우리 후배가 이거를 보내주면서 역시 청소년은 다르다. 그래서 되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51.64%니까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것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특별한 그 점을 착안을 했는데
여기에 2등이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자, 이거는 19세 미만. 저기 모의 투표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그 청소년 모의 투표 운동 본부에서 한 거거든요. 청소년들 18세 미만, 죄송합니다. 18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한 건데 여기에서 이재명 51.64% 이거는 저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에 2등이 이준석 20%, 김문수 18%. 이 내용을 하나만 더 이제 연결해서 보면 요 다음 뉴스 조금만 키워주시죠.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서 37.2%, 25.8%를 각각 소리만. 제일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2022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서 37.2%, 25.8%를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경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앞선 건 20대 남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7.7% 득표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2030 남성의 표심이 10표 중에 7표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거의 6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심을 줬는데요. 지난 탄핵 찬성 집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2030 여성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 표심이 그대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권영국 후보에게 5.9%의 표심을 줬네요. 2030 예, 요 표입니다. 1등이 누구예요? 20대 남성에서 1등 이준석, 2등 김문수, 3등 이재명입니다. 30대는 물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표대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모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이건 정말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래도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20대 남성, 여기 성별 남성 여성이 있고 20대에서 자 12% 누굴까요? 네? 이재명일 것 같죠? 다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12% 이준석. 이게 최근 자료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문제의식으로 우선 가지고 내란 극복이라는 것이 군대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눈앞의 이야기고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어떤 과제가 있는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국적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국가에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국민 내지는 옛날에 황국 신민 할 때 신민. 나는 국민이다. 이것은 좀 중립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의 원형은 신민에서부터 왔다고 저는. 이것이 깨진 것이 왕의 신하로서의 백성 이런 개념이 깨진 것이 물론 뭐 영국의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권리가 있다. 그 권리에 생명, 자유, 행복 이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것이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 소위 천부인권 사상이 여기에서 나왔고, 그래서 평등함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다면 여기 자유평등 우애. 옛날에는 박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애라는 개념은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다 수입해 온 것이냐? 저는 동학에서부터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3.1 운동, 3.1 혁명이고 또 임시정부 헌장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헌장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인민은 계급이 없고 뭐 남녀, 귀천, 빈부 다 그것 상관없다. 계급 없다. 그리고 일체 평등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인권선언을 만들었죠. 여기에서도 뭐 프랑스, 미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형제,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평등 우애, 이 세 번째 형제라는 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형제라는 표현은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이라는 게 있었죠. 황국신민의 서사,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그래서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그리고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목표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천황에게 충성하는 국민을